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투비소프트 2021 주주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나영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잠시 지연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하시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투비소프트는 2000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사람과 시스템의 소통에 꼭 필요한 UI와 UX만을 생각해온 기업인데요. 지난해 회사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IT 시장 환경에서도 기존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속해 오고 있는 투비소프트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비소프트가 국내 1위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죠. 이경찬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이경찬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저희 투비소프트는 유의미한 많은 성취들을 거뒀습니다. 회사가 재무적으로도 많이 안정됐고, 그리고 회사가 질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들은 저도 제 인생을 틀어서 지난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보냈던 그 시간만큼 치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무엇보아도 저희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다 같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주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투비소프트가 다소 불충분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의 잘못일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 투비소프트가 잘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임직원들이 모두 단결해서 얻어낸 그런 성취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주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함께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도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순서는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주주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또 원활한 생방송 진행을 위해서 사전 공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참여를 못하셨던 주주님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줌이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줌 화면을 통해 직접 질문을 하고 싶으신 주주님께서는 줌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발언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 공지를 통해 받은 의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받았는데요. 주주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앞서서 이 내용부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 주주 대표단 운영자 이승태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수 주주 대표단 운영자입니다.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 개최를 환영하며 소수 주주 대표단의 언택트 간담회 의견에 바로 답을 주신 이경찬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처음 시도하는 언택트 주주 간담회인 만큼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히 준비해 주신 실무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소통의 장인 만큼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주주와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비소프트의 미래 가치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리,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쌓는 자리, 그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수 주주 대표단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비의 미래는 적어도 51%는 희망적이다. 부정보다는 긍정과 희망 그리고 기대감이 큰 회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주와의 소통을 기획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힘이 되는 의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옆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송경석 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중국 사업 관련 업무가 궁금합니다. 실무진이 수차례 출장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 정보가 없네요. 계획 및 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떠신가요? 예, 이 질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중국 사업을 진출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제 저희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나라에 해외 진출을 할 때 많이 하는 그 잘못이 그 나라의 자본, 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돈은 돈대로 속된 말로 털려버리고 그리고 손해보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중국 진출을 한 거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딱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출장비의 경비 정도를 가지고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의 기술을 가지고서 진출을 한 겁니다. 저희가 중국 진출을 한 이유는 중국에는 우리 넥사크로와 같은 표준 웹 UI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막대한 시장에서 우리 넥사크로를 표준 웹 UI로 저 시장을 개척한다라면은 이 어느 정도 좀 레드오션이 돼버린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돌파구가 되는 거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실제로 저희가 출장을 간 게 9월달에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2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는 11월달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11월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계약고로는요. 불과 한 달 사이에 뭐 숫자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계약고로는 60만 달러 정도의 그 계약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중국에서 이런 달성이 가능한 거는 그만큼 그쪽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이 넥사크로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AI나 아니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 인력과 관련되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기술 인력의 수준이 임금 수준이 3분의 1이지만은 실제 기술 수준은 뭐 제가 봤을 때는 AI나 빅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UI, UX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이러한 그 레퍼런스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그건 굉장히 우리 회사에게 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그 140여 개 그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관 참여를 하고 있는 데서 대표 기업 8개가 지금 그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투비소프트가 외국인 기업으로는 선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현재 협의 중인 프로젝트로서는 6천만 명 정도의 유저 규모로 되어 있는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나 성취라는 것이 물론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이것을 공표하거나 공시를 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지금 그 주주분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중국은 2021년도에 저희에게 또 22년도에도 상당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한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2021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온라인 주주 간담회를 소통해 주시니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투비소프트가 2020년 연말 콜드체인 대장주로 활약했는데 콜드체인 관련 사업 진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미 주주로서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 예, 이 부분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콜드체인이 이게 먼저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약품을 실으는 냉동 탑차를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탑승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냉동 탑차 타면은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뒤에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물칸의 온도를 냉각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운전석에 그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앞자리에 탄 사람은 거의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앞자리에 에어컨을 끄고 뒷자리에 창고 그 화물칸에 있는 냉각기를 끄시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질병청에서 발표한 그 물 백신 상온에서 운반돼서 뭐 백신이 망가지고 한 일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저희 투비소프트는 산업부로부터 그 국가과제로서 지원을 받아서 특히 이 의약품 운반과 관련된 콜드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독점적인 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회사가 이 콜드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인볼브를 한다면요. 이 콜드체인은 저희 회사가처럼 그 IT적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콜드체인이라는 것은 운반되고 있는 약품이나 아니면은 그 음식물 등이 농수산물 등이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어떤 온도로 운송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IoT 기술 그리고 그러한 그 운송 정보가 이것이 진정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콜드체인이라는 거는 오프라인 사업과 결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택배 회사라든지 대형 물류창고라든지 뭐 운송회사 결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 어떤 IoT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그 콜드체인의 정보를 추적하고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해가는 것과 함께 오프라인 회사들 뭐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내외 1위, 2위하는 그 택배 회사로부터 같이 협력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오프라인들 회사를 모두 인테그레이션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사업 방향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 회사를 인테그레이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콜드체인에서 이 콜드체인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라티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투비가 3년 동안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는 적자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뼈 있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대표님 어떤가요? 예,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게 이제 적자 문제인데요. 그 적자와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관리 종목 편입의 문제는 영업이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차손이죠. 영업이익 밑단의 법차손의 그 문제는 사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 종목 편입 이슈가 나오는 이유는 그 기업의 계속성 문제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을 했다가 뭐 손해를 보는 거, 이것으로 회사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못하지만은 회사가 쓰는 비용보다도 돈을 못 벌고 있다라면은 이것이 3년 4년 누적이 된다라면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편입시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퇴출도 시키고 뭐 이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연속 적자를 본 것은 맞습니다. 4년 연속 적자이면은 그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2월 15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납득을 하시라고 봅니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거는 공시 위반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제가 불이익 받는 건 괜찮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회사가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더라도 2월 15일 날 발표되는 실적에 주목해 주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분명한 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이강테크의 실적은 어떻게 되며 향후 운영 방안 및 투비소프트와의 어떤 시너지를 보고 인수했는지, 그리고 4분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의 답변 들어볼까요? 예, 이 질문을 보니까 질문이 두 가지네요. 4분기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2월 15일 실적 발표를 보시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말씀드리면은 공시 위반 문제가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이강테크 문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강테크가 좀 시끄러웠던 회사죠. 회사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상장사에서 이 회사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좀 올려보려고 시도를 해서 한 뭐 두세 회사 정도가 개망신하고 끝난 이런 흑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만큼 이 회사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강테크를 저희가 인수하게 된 계기에는 자본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1월 17일까지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했어야 됐고, 이것을 완료하지 않는다라면은 저희가 공시 위반 문제가 나오고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는 저희 투비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저희에게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회사는 전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 자동화 기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LG 하우시스의 1차, 또 한국유리의 1차 벤더인데 LG 하우시스에서는 전 생산 라인을 이 회사의 기계로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계로 교체하겠다라는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강테크는 이 전용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 독일에 있는 회사, 그리고 이강테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만 해준다면은 이 회사는 초대박을 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놓고서 공시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검토를 했지만은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보조항을 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작년까지 이강테크는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매출이 좀 작년에 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1, 4분기부터는 매출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을 뒀냐 하면은 올 1, 4분기를 지켜봐서 여기에서 매출이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온다면은 이 계약은 해제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월 지나고 2월 지나는 상황에서는 이 회사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회사고 이 회사를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투비소프트에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거는 숫자가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시면은 이강테크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투비소프트의 가치를 높여주시는지 뭐 숫자로서 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보내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생방송 중에 모든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대표님께서 이 내용만큼은 지금 꼭 답변을 드려야겠다 하는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을 하나 골라주세요. 아이고. 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예, 이게 고르시기가. 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네. 이어져 있는 건데 네. 1번 질문하고 4번 질문이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1번하고 4번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질문인지 예, 1번하고 4번을 같이 읽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승태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이승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보이시네요. 네, 질문을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1번과 4번에 대한 질문을 한번 직접 여쭤보시겠어요?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소리가 네. 잘 안 예. 예,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현재 200만 주 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 모임 투비소프트 소수주주 대표단 운영자입니다. 우선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언택트 주주 간담회를 기획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실무자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경영진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임기 만료가 되는 경영진분들이 자동 임기 연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증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2월 22일에 증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공시 위반 문제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번 증자에 관한 대표님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기 순이익이 언제쯤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는 대표이사 취임 후 무보수 선언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해에도 무보수 근무하시고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 또한 반납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좀 가벼운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 질문인데요. 뭐 저의 무보수하고 복지 혜택 반납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건 제가 투비소프트 들어오면서 약속을 한 거고 솔직히 올해 들어와서 저희 집사람이 제발 돈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보수를 좀 받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저희 투비소프트의 주주분들과 관련돼서 제일 마음이 좋지 않은 게 이게 평당가 6,000원, 7,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셔갖고 2년, 3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은 뭐 기왕 시작한 거 올해도 받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이건 제가 그다음에 회사 형편 어려운데 제가 몇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받고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3번 질문과 관련되어서
회사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로 돌아서고 잘 되면은 제가 뭐 인센티브 좀 받아간다 그래도 주주분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저희 집 사람 다독이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문제인데 여기서는 좀 여기가 심각해지죠. 제가 영업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영업이익은 장차 회사가 어떻게 돼 나가겠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이 순이익이라는 건 저희가 투비소프트가 투자 실패라든지 자금 운용을 잘못해 가지고서 받은 손해를 그걸 전부 이제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털었고 2020년분도 털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전망을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늦어도 21년도 반기부터는 우리가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자신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임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관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아마 좀 소문이 났었어요. 그 소문이 결산기 이후 정기 주주총회 전에 임원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주주총회까지로 임기가 연장된다는 정관 규정이 이게 좀 일으킨 해프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정관 규정은 결산기로부터 정기주총회니까 이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요. 12월 31일부터 보통 정기주총회에 있는 3월 30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시는 임원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는 이런 규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소문이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을 약간 좀 분명하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 조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 정관을 좀 손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증자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건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0억의 증자를 작년 9월에 불렀죠. 근데 그 증자하는 방법이 100억 원, 100억 원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200억의 증자를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자자로서 제3자 배정자로서 증자를 하실 분이 매그넘 비입이라는 회사로 미셸 부스라는 프랑스 분이죠. 임미자 씨 한국 이름 그분이 하시기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임미자 씨가 단 이론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진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임미자 씨가 납입 능력이나 납입 의사가 좀 부족해서 저희 경영진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뭐 그걸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이 200억의 증자 중에서 앞에 100억 부분은 반드시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뒤에 거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불러진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임미자 씨의 변덕에 의해서 좀 불러진 증자인데 그래서 결국은 임미자 씨가 납입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거를 현재 최대 주주인 애니펜 BTS가 대신 납입하겠다라고 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라면은 증자의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빚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빚도 다 갚은 상태고 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어들여갈 수 있는데 꼭 주식의 숫자를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많이 봐서 장에서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소각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거를 불필요한 증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게 주주이익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간의 사정이 어쨌든 거 간에 증자를 한다라고 저희가 공시를 해놨고 또 이 공시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공시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접근을 해가지만은
이 공시가 무슨 이런 우리가 이 저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은 어느 것이 주주들에게 더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이상 뭐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 질문 중에서 또 한번 골라주시죠, 대표님. 이제 네. 요 양추라는 분이 질문하신 네. 내용을 하겠습니다. 앙추님, 양추. 앙추님. 예. 어디 계신가요, 앙추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앙추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연결이 이제 됐나요? 됐어요. 네, 손 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앙추님의 예. 질문을 딱 뽑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신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없는 것 마이크가.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읽어주시죠. 뭐. 네. 예, 질문 내용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표이사의 변동 및 조강희 대표의 투비 바이오 선장으로 계속 가는 부분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투비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저도 많은 질문을 주주분들에게 사적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투비 바이오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그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투비소프트 본사 차원에서의 자금 투입은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비바이오가 근 3년 가까이 그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쪽에다가 자금 투여를 해왔지만은 사실 좀 성과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투비소프트 본사 입장에서 투비바이오에다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 투비바이오는 조강희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이 고군분투하시면서 이쪽에 투자 유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강희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 투비소프트의 여러 임직원들이 또 고생을 하셔서 이 직접 투비바이오에 자금 유치를 해서 투비바이오가 독자적으로 사업적 성과를 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과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 중 이건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MM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경영 철학 어떤가요, 대표님? 사실 저는 경영 철학이라는 걸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영 철학 비슷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투비소프트가 물론 이제 결론은 저희 실적 발표를 보셔야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회사를 떠나야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내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인간은 눈 하나 깜짝 안 난다라는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은 그분들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오시던 해서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분들도 맞지만은 또 이 삶의 터전이기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그걸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칙은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은
저희 회사가 물론 도전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도전을 해서 재무적으로 어렵게 된 측면이 202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투비소프트 식구들에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고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의 책무는 뭐냐 하면은 그 도전이 실패를 했을 때 뒷수습을 해주고 그리고 뒷수습을 해주고 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소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뭐 구태여 경영 철학을 말한다라면은 제가 뭐 다른 데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대표이사 바지론입니다. 대표이사는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과감하게 도전하게끔 같이 책임져주고 같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또 화살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바지가 돼야 된다. 뭐 굳이 말씀드린다라면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경영 철학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할게요. 모닝군님께서 이것도 뼈 때리는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대표님? 회사 재정 파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탄의 원인과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먼저 제가 재정 파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12 이제 변제기가 다가오는 전환 사채권 이제 사채권 때문에 좀 저희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부채 제로 상태입니다. 물론 부채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뭐 매입 매출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니까 부채라고 보기도 어렵고 하나가 있다면은 10회차 시비 70억 원이 있는데 그 10회차 시비는 공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기 상환 청구권은 없고 조기 전환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고 조기 상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영구채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회계상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예비 자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회차 시비를 가지고서 부채라고 뭐 부채 계정은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부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재정 파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 파탄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현재처럼 저희 회사처럼 빚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부채 비율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위 5% 이 안에 들어간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5% 10% 안에 들어간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파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워졌던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벌이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좀 전략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UI, UX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확장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점점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수백억을 동시에 투입해서 뭐 아니면 도식의 승부를 보려고 했다라는 것. 그게 좀 전임자 의사결정을 한 전임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도 좀 정비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얕게 새로운 일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주주님들의 고견은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서 향후 기업 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대표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주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여기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서 예상 질문으로 선별된 것 중에서 제가 답을 하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질문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질문을 좀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대표이사가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의 말씀을 이제 그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각자 대표로서 조강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장선수 대표이사님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내용은 조강희 대표님이 과거를 책임지셨고 현재는 제가 책임지고 있다면은 미래는 장선수 대표이사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뭐 각각의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좀 그런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투비소프트로서는 대단히 그 행운인 것이,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뭐 해봤던 사람이지만은 그 새로 저희 대표이사를 맡아주신 장선수 대표이사님만큼 훌륭한 기업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선수 대표이사님이 저희 투비소프트에 합류해 주심으로써 저희 투비소프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비소프트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야말로 한쪽 날개로 퍼덕였던 새라면 이제 양쪽 날개가 갖추어져서 정말 그 높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 21년도에 대해서 그 21년도 투비소프트 전망을 갖다 말씀드리냐면요, 한마디로 청랑파고입니다. 바로 이 파도는 높지만은 하늘은 맑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쳐오고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오지만은 하늘을 맑습니다. 여기를 우리 투비소프트 전 임직원이 전부 합심해서 이 맑은 하늘 아래 우리 투비소프트 배가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시원하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대표님의 아주 멋진 각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주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주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